그래서 작가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나 봐요. 이게 누래지는 게 나무 위에 있을 때랑 뭐. 근데 작가가 적는 거 10년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는 없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하네. 지금 타데우스 로팍에서는 젊은 작가 3명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전시 제목이 뭐죠? 지금 우리의 신화. 네, 근데 그 전시 설명을 그래도 전시를 다 준비한 이 황규진 선생님이 훨씬 설명을 잘할 것 같아서 저는 인사만 하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황규진입니다.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뵙네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에 라우센버그 전시 이후로 싱가포르에서 뵀죠? 올 초에. 네. 그렇네요. 이번에는 저희 전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싱가포르 가기 전에 오픈을 해놓고 간 전시인데요. 한국 작가 3명 전시예요. 타데우스 로팍에서 한 번도 선보였지 않았던 작가고 같이 일하지 않았던 작가분들인데, 저희가 한국에 2021년 10월에 지점을 낸 이후로 되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어요. 어떤 거? 이불 선생님과 저희가 2007년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한국 작가에 대해 뭐 로컬 작가와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어떤 작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뭐 로컬 아트씬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 전부터 저희는 계속 한국 작가, 아시아 작가와 한국 작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업실도 많이 보고 뭐 많은 추천도 받고 하다가 이번에 전시 이제 3명의 한국 젊은 작가들과 그룹전을 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 작가님은 네. 작품이 한복 재질이죠, 저거? 패브릭이 다 한복 재질 아니에요? 한복 재질은 아니고 굉장히 얇은 천이에요. 그 색동 같은, 약간 우리나라의 무슨 색동 오방색 같은 그런 네네. 작품들인데, 이 작가는 완전히 한복도 아니구나. 네. 약간 면도 있고 그죠, 올가닉한. 네. 작가님 이름이? 제이디 차. 한국 이름은 차유미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여성 작가 3명인데 3명이 다 한국이라는 어떤 공통점인데 다 다른 한국이라는 컨텍스트예요. 뭐냐면 제이디 차는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은 대구 출신의 한국 분이지만 이민 2세대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지금 런던에서 작업을 활동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긴 하지만 한국과 어떤 뭐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이 없죠. 그 전에 바로 전에 제주 비엔날레를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시 중인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전시를 했고, 또 이따 소개해드릴 한선우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 다시 돌아온 작가고, 정희민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쭉 활동을 하고, 한 번도 외국에서 뭐 어떤 공부라든지 한 적이 없는 정말 진돗개 같은 셋이 각기 다른 배경의 한국을 갖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라 더 재밌는 전시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 작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제이디 차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너무 한국적이고, 어쩌면 좀 약간 너무 샤먼과 무속 신앙적이고. 전설의 고향 시작할 때 이미지 같지 네, 않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작가는 한국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할머니 엄마를 통해서 들은 뭐 민속 신앙이라든지 설화, 뭐 어떤 무속, 샤먼, 이런 한국의 뭐 전설 같은 거 있죠. 뭐 제주도의 바리공주, 그런 뭐 또 할매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소라게 같은 또 모자를 쓰고 있어서 네. 되게 또 심리적으로 뭐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준 그런 소라라든지 고동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그걸 집을 상징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이거는 혜태가 사실 이상의 동물이잖아요. 네, 근데 혜태 같지만 이거는 자기가 진짜 키우는 강아지예요. 근데 루돌프 같기도 해요. 그쵸? 근데 그런 걸 다 결합을 해서 이렇게 어떤 환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굉장히 뭐 무속 신앙적이지만 자기 일상과 되게 가까운, 정말 일상의 안에서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근데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프닝 때는 자세히 안 봤는데 이런 네. 하늘 표현은 네. 상당히 전통적이면서도 아름답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전통 동양화 같지만 또 되게 서양화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혼종? 그런 디아스포라에 혼종된 디아스포라에 대한 표현? 그런 그럼 영국에서 작업이죠. 지금 이미 활동을 하시고 있고 네. 한국에서의 전시는 제주 비엔날레와 로파. 네. 이 작가가 또 저기 스페인에서도 활동을 했었어요. 남편도 스페인 사람이고. 아 결혼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스페인에 저랑 동갑인 것 같았는데. 저희 갤러리에 파리 디렉터 중에 스페인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작가를 저한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비주얼 쇼크였어요 처음에. 너무 강하니까 우리 갤러리 프로그램이랑 과연 맞을까? 근데 계속 보면 볼수록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상 안에서의 신화, 자기 안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한번 담가보지 않았던 뭐 김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캔버스가 아니고요. 이게 각각 앞판, 뒷판이고 벽에도 걸 수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여기 중간에를 다시 프레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끝나면 이 중간에는 작품. 이 중간 뭘 할까요? 이걸 가져갈까요? 작품이니까. 이거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나도 가져가야겠어.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산 사람, 뒤에 거 산 사람 따로따로니까 네. 가운데 거 사라지겠네요. 그쵸? 가운데 거 예쁜데. 그 가운데 거 우리 하나씩 주워갈까 봐요. 띵출로라.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작가는 이런 뭐 패브릭이라든지 텍스타일 작업도 많이 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약간 뭐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도 많았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패브릭 위에다가 이제 근데 여기도 소라게 껍질이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집을 상징하는 거고 어떤 무속 신앙의 호랑이라든지 눈이 세 개 있는 호랑이라든지. 근데 저렇게 작고 연약한 거 안에 네. 이렇게 강한 아이가 숨어 있는 게 너무 모순적이어서 재밌다. 그쵸. 그리고 바다도 있고 불도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원적인 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면 또 그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초상화고 셀프 포트레이트랑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라게 소라게가 있네. 그리고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 아니 이 위에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 갈매기 네. 또 시작해서 너무 재밌네요. 진짜 호랑이가 이거 곰방대로 닮았다. 작가님 제가 실제로 그때 본 거. 그쵸. 근데 안경 끼고 안 끼고 차이네. 맞아요. 묘하네. 아 결국에 공통된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네. 네. 그리고 자기 강아지가 계속 등장을 해요. 지금 화이트 채플이라고 런던에 있는 네네네. 미술관에서 개인전 중인데 하얀 강아지랑 까만 강아지가 동시에 같은 종이에요. 이런 진짜 이상한 저 이런 게 처음 얘 사자 춤출 때 그 틀. 예, 그런 강아지들만 키우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은 옛날 강아지랑 살아있는 지금 강아지를 같이 이렇게 그림 만들어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그럼 실제로 예. 한 마리 키우시는 그죠. 거고 페키니지만 항상 그 전에 이 종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 전에 죽은 강아지는 그 죽은 강아지에 화장시켜서 그걸 뼈가루로 또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한국의 그런 뭔가 민속 신앙, 미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페인팅을 옆에 이렇게 패브릭이랑 같이 연결해서 전시하는 방식도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한국의 어떤 조각보의 네. 이미지를 진짜. 같이 병치하고 싶었다고 한국에 하더라고요. 살았던 적은 없는데 계속 한국적인 것을 또 이렇게 네. 활용을 그러니까 하시는 자기가 제3자로서 먼 곳에서 들었던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옷을 입으면 되나요? 글쎄요, 안 맞지 않을까? 팔이 이렇게 짧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83년생. 어떻게 에이징, 자기가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작가. 이거 보세요. 이런 뭐 방울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네, 한 번씩 칼, 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식칼이에요. 그냥 요리할 때 쓰는. 여기 단추도 이렇게 있어요. 네. 너무 귀여우시다. 이런 건 좀 강아지 옷 같기도 했다. 좀 그죠. 조그매가지고. 그지? 이거 두 개가 약간 색은 다르고 그죠? 네. 저쪽에 있는 것도 팔상. 이것도 또 하나의 자화상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난 해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이 작가가 되게 감각적인 게 이런 벽색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룹전이지만 서로를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하는 그 조명도 다 이런 색도 다 설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 연출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괜찮으신 분은 제주 비엔날레 가시면 한 방을 되게 재밌게 연출을 한 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제디차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한선우. 네, 한선우 작가는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1994년이고 한국보다는 좀 유럽의 홍콩에서 좀 그런 갤러리에서 활동을 좀 했던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아도 굉장히 두꺼운, 예, 그 아시아 쪽에서 매니아가 굉장히 두꺼운. 고대 신전 같은 곳이 폐허네요. 네, 어떤 작가는 보철술과 중세 갑옷의 역사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신체를 확장하는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탐구를 하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이빨 이런 보철물 있잖아요. 치과 가면 본 뜨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이런 약간 임플란트를 상징하는 그런 나사도 있고. 이런 뭐 약간 거미줄 같은 머리카락. 네. 신전과 같은 이런 돌이라든지 풍경, 머리카락 이런 게 다 병치가 되어 있죠. 또 도시 풍경이라든지. 이게 뭐하나. 네. 그래서 이 작가는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미지들을 다 수집을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포토샵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80년대생만 해도 포토샵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포토샵을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면서 자란 세대여서 포토샵으로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이미지들을 포토샵 안에서 막 이리저리 병치를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캔버스 위에도 옮기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프리드리가 갖고 있는 폐허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안에 갑자기 저렇게 초현실주의자가 달리처럼 맞아요.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낭만주의랑 초현실주의 네. 섞어놨다. 그래서 또 어울릴 수도 있겠다. 어떤 소비 문화라든지 정체성 그리고 약간 신체를 주제로 하는 작업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번 유화예요? 전시에서. 아 그래? 네.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이런 거는 그 에어스프레이 있죠, 에어브러쉬. 에어브러쉬를 하고 또 어떻게 핸드 페인팅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핸드 페인팅을 하는. 기술이 엄청 뛰어나다. 손재주가 진짜 네. 좋죠. 재밌다.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렇게 차가운 공간에 그 네. 뭐라 그래 잇몸만 딱 놔두니까 너무 보호받지 못하고 있잖아 제가. 그쵸. 그래서 되게 근데 이게 이 색이 아니야. 살색의 이잖아요, 또. 원래 핑크여야 되지. 네, 핑크와 흰색이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살갗 피부처럼 이를 표현을 했죠. 보는 사람이 되게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죠. 재밌다. 네. 한선우 작가 좋아했던 게 장승이나 네. 약간 그런 옛날 조선시대 댕기머리 이런 걸 이미지에 넣더라고요. 저도 그쵸. 예전부터 작품을 꾸준히 봤는데. 저랑 대표님이 작업실에 가서 이거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 이거 라푼첼이야. 네. 우와. 그래서 이걸 보고 반했어요, 이 작가에게. 라푼젤 같잖아요. 근데 중간이 머리카락이 끊겼는데 이건 또 사람의 내장 같고 어떤 촛불 심지의 이미지 같기도 하고 굉장히 서틀하고 와 멋있다 이거.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요소 그 구석구석. 저 달 표현 봐요. 발표한 것처럼 근데 이 장기 작가가 표현. 아직 94년상이라는 게 난 믿겨지지가 않는다. 진짜 젊은 작가네요. 29세 아니에요? 네, 29. 이제 30이네. 어, 93면 30이지. 내가 40이니까. 그죠. 네, 딱 10살 차이 나거든요. 이 작품은 좋다. 네. 이게 제 메인 이미지. 어우 멋있네요 이 작품. 저도 이 작품이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도 좋지만 이거 뭔가가 멋있다. 이것도 보는 사람을 힘을 주게 만들지 않아요? 막 힘을 몸에서 주면서도 어. 되게 힘들죠. 왜냐면 힘을 줬기 때문에 저는 힘줄들이 다 서 있는데 봐봐. 근데 되게 하지만 쭉 늘어져 있죠. 이게 초예요. 초라고 작가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남근 이미지 같기도 맞아요. 하고 내장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앞엔 되게 차가운 뭐 보철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 촌농이잖아요. 촌농. 맞아요. 다 흘러내는데 촌농 자체도 되게 딱딱해 보이죠. 와 여기도 이렇게 그을려져 있고 진짜 신기하다. 굉장히 초현실주의. 네. 저런데 표현한 걸 보면 또 굉장히 여기 이제 앞에 에어브러쉬는 좀 차가운 느낌이 많고 어떤 핸드 페인팅은 좀 더 따뜻하고 더 약간 내장의 느낌이랄까. 되게 상반되는 이미지에 보세요 이런 게 상반되는 표현이잖아요. 네. 굉장히 마치 찍어낸 것 같은 에어브러쉬의 여기는 느낌과. 완전 손자. 네. 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어떤 기계와 신체의 상반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 표현 기법도 굉장히 그거를 잘 구현해낸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 무엇인가를
조여내고 네. 그런 걸 되게 좀 작가님 자체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사 그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업실 네, 병원을 자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실 몸이 깨끗해요? 약해. 깨끗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난 엄청 깨끗하진 않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정희민 작가예요. 네. 정희민 작가는 이 세 작가 중 비교적 한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도 많이 전시를 보셨을 많이 거예요. 봤죠. 지금 저기 난지 창작 스튜디오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계시고, 부산 비엔날레에서도 봤어요. 네, 부산 비엔날 맞아요. 부산 비엔날에도 참여하셨고 얼마 실린더. 전에 네, 실린더에서 전시를 하고 피투원 갤러리에서 전시를 예전에 미술관 하셨었고 전시도 하시고. 지금 최근에 송은 아트센터에서도 전시를 하셨죠. 근데 이런 비닐 같은 게 뭐예요? 이거는 젤 미디움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분은 이걸 보면은 회화 같지만 또 조각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어떤 회화와 조각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 전시는 특별히 신화를 주제로 했는데 신화 속에 나오는 에코라는 요정이 있대요. 그래서 에코는 누가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그 저주가 걸린 요정인데, 그래서 보시면 약간 다 좌우 대칭이랄까? 어떤 그 에코의 그런 반사되는 그런 이미지들이죠. 그래서 좀 더 레이어가 복잡해지고 더 어떤 이야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젤 미디움을 쓰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맞아요. 제가 상하이에서 정민 작가 작품 샀을 때는 젤 미디움 아니고 그냥 에어브러쉬 그쵸. 같은 페인팅?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부조처럼 이런 물리적인 매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레이어를 쌓고 또 어떻게 회화와 조각의 어떤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드는 게요? 네네. 네, 작업실 갔더니 여러 겹의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굳히기 전에 또 이렇게 캔버스 위에 얹고 이제 그런 조형하는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저기도, 대칭이네요. 네. 또 이번 시리즈는 재밌게 이런 오브제 같은 것도 콜라주를 하셨고, 그리고 재밌게 봤던 게 부산 비엔날레에서 조각 작품이 맞아요. 하나, 조각 서리 저도 작품이 좋았어요. 있었어요. 이런 젤 미디움으로만 하는 조각 작품인데, 저는 예전에 작업실에 가서 그걸 만드는 과정을 봤었거든요. 와, 얘도 그럼 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번 전시에 꼭 조각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조각이 진짜 멋있네요. 네, 그래서 본인도 조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실험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하나가 세트예요? 세트? 아니에요, 다 하나, 각각 4점이에요. 네. 하나, 둘, 셋, 셋. 네. 어머, 이것도 너무 예쁘다. 그렇죠. 얘는 이게 너무 얼마예요? 아름답죠. 가격이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그쵸, 이거 너무 아름답죠. 네. 이거. 근데 이것도 좋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약간 대리석 바다에 같기도 하잖아. 부산 비엔날레여서 어울렸어. 바다에 있는 어떤 부사물 네. 같이. 이게 약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코랄 같은? 너무 예쁘다 이거. 그지? 진짜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이것도. 이쪽은 약간 대리석 같고 산호 같고. 여기 맞아요. 뭐. 이거 약간 이게 산호 같은 그럼 아까 느낌이에요. 그 페인팅에 붙어 있는. 맞아요. 예. 네. 그런 이게 미디움 튼튼하구나. 이거 예쁘다. 조각은 또 자세히 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네, 아름답죠. 쟤도 아름답네요. 석고 같기도 하고. 네, 여기 너무 아름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실험을 하고 되게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작가인 것 같아서. 요렇게 설치하시는구나. 네. 또 이렇게.